여원아, 그거 일시정지 좀 눌러줄래? 네, 오늘도 시작해 봅시다. 모의고사 풀이는 다 했고요.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 조금 설명하다가 문제 풀이는 못하고 끝났어요. 대충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 진행하고, 자, 오늘 정적분까지는 나갈 예정인데 정적분이 설명이 조금 길고 하다 보니까 설명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가능하면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할 텐데 일단은 같이 진행을 좀 해봅시다. 먼저 부정적분이에요. 부정이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 뭐가 정해지지 않았냐? 굳이 따지면 상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미분을 봤을 때 도함수라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fx가 f'x가 되는 걸 우리가 도함수라고 해서 여기가 x, 그 다음에 이쪽이 y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도함수라고 불렀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2x 제곱 마이너스 3이나 2x 제곱 플러스 7이나 2x 제곱 마이너스 1이나 전부 다 미분을 하면 4x, 얘도 4x, 얘도 4x, 얘도 4x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우리가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4x가 되려면 반드시 이 함수 하나만 돼 라고 했을 때가 1대1 대응이에요. 그런데 여러 개가 동시에 변형을 하면 똑같은 애로 나온다. 그럼 우리가 이건 1대1 대응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그냥 부정적분이라는 말을 쓰고 함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도함수에 대한 개념을 반대로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f'x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걸 우리가 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상수가 어떤 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정할 수가 없어서 부정적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f'x라고 만들어진 애를 다시 fx로 돌려놓는 걸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그때 상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상수를 하나 붙입니다. 이때 이 상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적분상수라고 갖다 붙이고 적분을 하면, 부정적분을 하면 무조건 따라오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문제에서는 적분상수 때문에 함수값 하나를 던져줍니다. 함수값 하나를 던져주고서 그때 상수를 하나를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조건이 꼭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기호로 나타낼 건데, 자,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 인테그랄 fx dx, 요게 적분해라 라는 뜻이에요. fx를 x에 대해서 적분하시오 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가 라지 f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부정적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연산은 별거 없어요. 미분했던 거에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분을 하면 자, 인테그랄 x의 n제곱
dx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뭐가 되냐 이걸 볼 거야. 간단하게 보면 인테그랄 n 곱하기 x의 n-1승이면 얘는 x의 n제곱을 미분한 거야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쵸? 그죠? 상수가 없다고 치면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방 알아.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자, 얘가 바뀌는 과정을 하나 볼게요. 차수가 하나 올라갑니다. 맞아요? 차수가 하나 올라가고 앞에는 요거 분의 1이 하나 곱해져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차수가 하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에는 n 플러스 1분의 1이 하나 곱해져야 얘를 미분하면 요렇게 바뀐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지막에 뭐만 붙여주냐? 적분상수 C만 하나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분에는 무조건 적분상수 C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뒤에 가서 정적분을 보게 되면 정적분에서는 안 따라와요. 없어집니다. 계산하다 보면 사라지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아직 수원이 선생님은 수열이 뒤에가 안 나갔기 때문에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자, 뭐냐면 이거의 특징과 특징? 뭐라고 해야 돼? 안 나와 있어. 특성을 보면 요거의 특징과 뭐랑 같냐면 시그마의 특징이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인테그랄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dx 이렇게 돼 있으면 인테그랄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gx dx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됐어요? 뭐냐면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각각 따로따로 보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c 곱하기 fx dx는 c 곱하기 인테그랄 fx dx. 앞에 개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걔는 밖으로 빼서 나중에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자, 미적분을 배운 사람들은 금방 알긴 할 텐데 안 배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fx 곱하기 gx dx는 곱하기는 따로따로 못합니다. 알겠죠? 곱하기는 따로따로 못하기 때문에 전개를 다 해놓고 하셔야 돼요. 민찬아? 찬민이구나. 미안. 정신 차리세요. 담임선생님 수업인데 좀 듣자. 자, 이렇게 돼서 곱하기는 따로따로 안 되는구나. 얘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수원에서 시그마를 배우다 보면 더하기 빼기는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 가능하고 곱해진 상수는 밖으로 빼낼 수 있지만 곱해진 애들은 따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해진 애들은 곱해진 애들끼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궁금하면 미적분을 배우십시오. 여기서는 안 나와요. 네, 다행이지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특징은 요런 게 이제 대부분이고,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거기 화면에 지금 분필 보이니? 안 보여? 여긴 보여? 여기는? 약간 보여? 여기 정도까지네. 네.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인테그랄 fx dx 변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테그랄 해놓고 f y dy 인테그랄 f t dt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뒤에 써 있는 요 x, y, t 얘네를 적분 변수라는 말을 써요. 적분 변수.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를 적분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인테그랄 fx dx라고도 쓰지만 인테그랄 y dx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fx가 y니까. 네, fx가 y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y 대신에 fx를 갖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란 얘기예요. 이거하고 인테그랄 y dy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적분 변수가 뭘 뜻하는 거냐면 변화하는 애를 보여줘요. 변하는 애. x, dx, 이렇게 dx가 돼 있으면 x 값의 변화량을 뜻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다시 설명할 거예요. dy는 뭐냐면 y 값의 변화량을 뜻해요. 근데 여기서는 y가 계속 변하지. 그냥 문자를 y로 바꿨을 뿐인 거야. 그래서 y 값의 변화량을 가지고 보면 y에 대한 적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얘네 둘은 달라요. 뭐 때문에? 적분 변수 때문에. 얘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자가 바뀌더라도 이걸 내가 원하는 문자로 바꿔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자리가 좁아서 얘를 좀 지울게요. 미분과 적분의 관계. 우리가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fx, dx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나타냈을 때 안쪽에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더 안쪽에 있는 애가 적분이 먼저야. 그지? 그럼 적분을 먼저 했다라는 얘기는 dx분의 d 해놓고 라지 fx 플러스 c 요 상태가 됐는데 얘를 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원래 있던 애 적분한 거기 때문에 그 반대로 계산을 하면 스몰 fx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상수는 미분하면 얼마? 0이 되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dx분의 dfx dx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번에는 미분을 먼저 하래요. 그러면 인테그랄 f 프라임 x dx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걸 다시 적분을 하면 fx가 나오겠지. 스몰 fx가 나오는데 문제는 적분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부정적분에서는 무조건 적분상수가 하나 붙어요. 이게 얼만지는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아니면 주어지지 않아요. 주어지지 않으면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말 이해돼요?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C라고 표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C를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하나가 주어질 겁니다. 그 조건을 보고 C를 결정을 해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흔하게 주는 방법이 뭐냐면 얘를 정해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F0을 알려줍니다. F0을 알려줬을 때 얘가 3이다. 그럼 적분상수가 3인 거예요. 이 안에는 상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 안에는 상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인테그랄 안에 있는 저 맨 처음 fx에 상수함이 있었으면은 마지막에 나온 거랑은 다른 부분이네요. 아래 거. 여기에 예.
상수가 있었으면 걔는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온 거랑 같은 건 아니네요. 아니지.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가 만약에 2x 플러스 3이어도 나중에 나오는 애는 2x만 나와요. 2x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 구분 잘 하세요. 자, 우리가 배우는 거는 앞에 미분도 그랬고 미분에서 미분계수, 도함수 전부 다 뭐였어요? 계산이었어요. 그죠? 적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부정적분은 계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는데 먼저 익숙해지라고 얘가 먼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 학문의 발달 시기를 보면 정적분이 가장 먼저 나와요. 물론 그때는 정적분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캘큘러스라는 말도 없고 인테그랄이라는 말도 없을 때예요. 근데 계산하는 형태를 보면 그게 정적분이었더라 라는 거야.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산을 위해서 부정적분이라는 애가 나와요. 그러면서 부정적분이 아니라 미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적분이 나와요. 발달 시기는 이렇긴 한데 우리가 배우는 순서는 미분, 부정적분, 정적분 순서로 가요. 왜? 조금 더 수월하게 배우라고. 실상은 이걸 순서를 정한 건 라이프니츠라고 알아요? 라이프니츠 들어봤어요? 뉴턴은 알죠? 네.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요 순서대로 학문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만들어진 게 뭐 F 프라임, dx분의 d 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캘큘러스라는 하나의 과목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순서를 따라서 배우는 것 뿐이에요. 사실상 배우는 데 있어서는 이 방향성이 더 편하고 연결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부정적분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단순해요. 계산입니다. 연산만 잘하면 돼요. 자, 문제를 좀 볼게요. 116페이지에 1번이에요. 잠이 와도 좀 참으시고 정신을 차려 보십시오. 자, F'X가 이렇게 생겼고 F1이 6이야. 얘가 주어진 이유는 적분상수 때문에 그래요. 적분상수를 구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F'X가 곱해진 건 적분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개를 해요. 3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거고 인테그랄 F' x dx는 인테그랄에 3x 제곱 플러스 2x dx 이렇게 되는 거고 더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 쓸 수 있고 곱해진 상수는 밖에 빼서 계산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3 곱하기 인테그랄 x 제곱 dx 더하기 2 곱하기 인테그랄 x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x제곱을 적분하면 앞에 3분의 1이 오고 3차식이 되는 거고 x를 적분하면 앞에 2분의 1이 오는 거고 2차식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마지막에 적분상수 하나만 갖다 붙여주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상수랑 여기서 나오는 상수 두 개잖아요. 그냥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정리하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c인데 f1이 얼마라고? 6이라고. 그럼 c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얘는 4.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하나 정해지고 거기다 0 넣으면 4 나오더라.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 페이지 1번이에요. fx는 1,3을 지나고 곡선 위에 임의의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거다. f 3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정신 차리고. 에이, 파란 거 잘 안 보이지. 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면 f 프라임, 그지? 미분계수를 뜻하는 건데 x 좌표가 공교롭게도 x예요. 그럼 얘가 뜻하는 건 x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f 프라임 x. 그래서 f 프라임 x가 뭐란 얘기야?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얘를 바로 적분을 할게요. 인테그랄 f 프라임 x dx 얘를 계산해 보면 3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x 플러스 2 dx. 자, 요거 아까도 봤지만 지수가 하나가 늘어나. 그럼 x 세제곱 될 거고 3분의 1 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얘는 2차로 바뀌고 2로 나누니까 3x의 제곱. 자, 여기 상수는 x의 0차라고 보시면 돼요. 차수가. 이해됩니까? x의 0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올리면 플러스 x 이렇게 1차가 되는 거고 1로 나눠봐야 어차피 숫자는 그대로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수가 0이었다가 하나가 늘어나면서 1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부정적분이니까 적분 상수가 하나 이렇게 나온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보면 다시 앞에 보면 1,3을 지난다. 그럼 F1은 3이다 라고 준 거예요. 쟤는 뭐 때문에? 적분 상수 때문에 줬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 대입해보면 얘가 3이 나옵니다. 그래서 F3 갖다 대입해서 찾아보면 9 나오나?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됐죠?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정적분을 볼 거예요. 여기 아직 미적분 하는 사람이 있나? 미적분 있어요? 미적분 아무도 없어요? 저 정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할 정자예요. 조금만 열자. 정할 정자야. 뭔가 정해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정해지는 건 적분 상수가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얘는 구간이 정해집니다. 구간이. 그래서 구간이라는 게 또 무슨 말이냐. 자, 정적분이라는 게 우리가 적분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쌓을 적자라고 했어요. 그치? 나눠서 쌓는다. 왜? 넓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래프를 하나 볼게요.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자. 됐죠? 됐죠? 자, 나누기의 반대는 뭐예요? 곱하기예요. 그러면 y 나누기 x를
반대로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돼야 될까? y 곱하기 x가 되겠지. 이해돼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볼게요. 먼저 a, FA라는 점하고 B, FB라는 점에서 평균 변화율을 먼저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그거는 x축의 변화량 분의 y축의 변화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x축의 변화량 곱하기 y좌표 이렇게 놔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봤을 때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그러면 얘를 쪼개보자. 쪼개서 자, 둘로 쪼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둘로 이렇게 쪼갰어. 그러면 자, 여기를 C라고 하나 잡을게요. A에서 C, 그 다음 C에서 B 요걸 갖고 봤을 때는 요렇게 생긴 두 사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쪼개보자. 반으로 쪼갰어. 그러면 요렇게 생긴 사각형하고 요렇게 생긴 사각형,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보여요? 그러면 제가 쪼개지면 계속 쪼개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하고 요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 둘의 넓이를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하나로 통으로 잡았을 때는 오차가 눈에 띄게 큽니다. 그쵸? 근데 얘를 쪼개면 쪼갤수록 이 넓이들을 더할 거야. 그럼 쪼개면 쪼갤수록 오차 범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럼 이 쪼개는 개수를 무한대로 늘리면 오차도 그만큼 작아지는 거야. 이해돼요? 자, 이 도형, 요거 생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선생님이 구하는 걸 보여줄 테니까 한번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쟤를 일단 B-A라는 요 길이가 나와요. 그쵸? 이게 X값의 변화량입니다. 그죠? 얘를 n등분해요. 이거를 n등분합니다. n등분을 하면 한 칸의 변화량은 n분의 B-A예요. 맞습니까? 잘 봐. 여봐. 자, 야, 일어나. 승민아, 앞에 좀 깨워줘. 친구야, 정신 차려. 잘 보세요. 얘를 내가 x0라고 하면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할 때마다 여기 번호를 1씩 늘릴 겁니다. 그럼 x1, x2, x3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칸수가 전체 몇 칸이라 그랬어요? n등분이니까 n칸이겠지. 그럼 x1으로 가면 한 칸, x2로 가면 두 칸. 그럼 여기까지가 n칸이니까 b는 xn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높이에 해당되는 애인데 fxk라는 애가 높이에 해당돼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한 칸의 길이, 얘를 밑변의 길이로 봅니다. n분의 b-a는 밑변.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 사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는데, 자,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첫 번째 사각형이라고 하면, 여기가 x1이고, 여기에 y좌표는 f의 x1이 들어갔을 때야. 맞아? 그리고 요 한 칸의 길이는 n분의 b-a인 건 다 똑같아요. 그치? 그럼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fx1에다가 곱하기 밑변 n분의 b-a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넓이를 s라고 할게요. 다 더한 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 다음 걸 보니까 밑변의 길이는 역시나 n분의 b-a고 높이에 해당되는 요거, 그럼 요 점의 y좌표를 확인해 보니까 요 점의 y좌표는 f에다가 x2 두 번째 걸 넣어야 돼요. 맞아요? n분의 b-a.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사각형이 모두 몇 개야? n개야. 요렇게 나와요. 요까지 이해됩니까? 이거를 시그마를 써서 조금 간편하게 써보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xk 곱하기 n분의 b-a 이렇게 나와요. 귀신이 있는 줄 알았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n을 얼마로 만들 거냐?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잘게 무수히 많게 자를 거라 그랬지. 그럼 저 n이라는 숫자를 엄청 키울 거예요. 뭘 써서? 극한을 써서.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버립니다. 1부터 n까지 fxk 곱하기 n분의 b-a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미적분을 하면 얘보다 더 자세하게 합니다. 뭐냐면 얘는 뒤에 있는 걸 높이로 잡았지. 앞에 있는 걸 높이로 잡으면 더 작은 애가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앞에를 높이로 잡은 애랑 뒤를 높이로 잡은 애랑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극한으로 보내면 이 사이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걔를 넓이로 책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우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일단 식만 대충 보세요.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은 네모칸을 잘게 쪼개서 다 더한 게 결국에는 우리가 계산하는 적분이란 소리인데, 그럼 얘를 기호로 나타내보자. 시그마는 영어로 얘기를 하면 썸이에요. 썸. 엑셀 다룰 줄 알아요? 엑셀? 컴퓨터 엑셀에서 SUM을 딱 치면 거기에 기호가 하나 뜹니다. 그게 시그마 기호가 떠요. 전체 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썸의 약자인 S, 그 다음 리미트, L을 보시면 길게 늘어져 있죠. 그래서 리미트와 시그마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인테그랄이라고 이렇게 둡니다. S자를 길게 늘린 것처럼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여. 얘를 잘 보세요. K가 1일 때인데 이 XK라는 애를 잠깐 바꿀게요. XK라는 애는 저기 A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K번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맞아요? A에서 출발을 해서 n분의 b-a만큼 K번 이동을 한 거예요. 맞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K가 1일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K가 1이야.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가.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는 0이 나와요.
0이 나오고 남는 숫자 A 하나 나와요. 그치? 이런 경우에는 A가 나오고 이번에는 끝에 걸 봐요. K가 어디 갔어? 1부터 N까지니까 마지막 끝자락을 봅니다. K가 N이고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K가 N이야. 그럼 약분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약분이 되면서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 건 뭐야? D야. 얘가 시작점이고 얘가 끝나는 점이에요. 이해됩니까?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아래 끝. 시그마에서도 밑에 있는 애를 아래 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애를 위 끝이라고 불러요. 됐니? K가 1일 때 아래 끝 A, K가 N일 때 위 끝 B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로 바뀌어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값, 높이에 해당되는 저 함수값을 그냥 fx라고 쓰고 잘 보세요. n분의 b-a 때문에 dx라는 말을 쓴 건데 x가 하나씩 옆으로 이동할 때마다 변하는 양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밑변의 길이를 뜻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밑변의 길이를 뜻하는데 그 밑변의 길이를 우리가 앞에서 미분할 때는 x값의 변화량을 델타 x라고 놨어요. 그치? 그걸 극한을 쓰면 뭘로 바뀌어? dx로 바뀌었어요. 기억나요? dx분의 dy가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n을 무한대로 보냈지. n을 무한대로 보냈으면 얘도 뭘로 바뀌는 거야? dx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정적분의 의미는 x축과 그래프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어요? 안 씌웠어요? 안 씌웠죠. fx에. 안 씌웠다는 얘기는 함수가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x축 아래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거 동균이니? 동균아? 맞구나. 정신 차리시고. x축 아래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함수값을 썼다. 함수값이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굉장한 게 나옵니다.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적분을 하면 당연하게도 음수가 나와요. 이해됩니까? x축 아래로 내려가면 당연한 얘기지만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라고 하면 실상 이런 계산들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적당히 계산하는 선에서 외울 거예요. 의미는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미적분을 하는 친구들 같았으면 무조건 외우고 직접 한번 해보라고 했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얘를 보면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저 의미를 알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접근하는 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정적분은 그래프 상에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 이거를 단순히 계산으로만 생각하면 적분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 선생님 저 적분 못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얘를 갖다가 놓고 보면 아, 얘는 계산은 어떻게 하냐. 라지 fx 저 부정적분을 합니다. 부정적분을 하고 a에서 b까지 계산을 한다. 그럼 라지 f b에서 라지 f a를 빼면 돼요. 여기엔 상수가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포함이 안 됩니다. 어차피 적분상수 하나를 정해주면 C끼리는 똑같은 애기 때문에 애초에 사라져요. 그래서 적분상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나오는 건가? 아까 그 리미트 시그마 쓴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리미트 시그마를 가지고 뭐
A에서부터 B까지 X제곱 dx. 이걸 가지고 리미트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X.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X가 아니라 XK지. X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B-A. 얘를 나중에 혹시나 알고 있어서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해보잖아요. 실제로 쟤를 계산을 해보면 3분의 1에 B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 요렇게 나와요. 궁금하면 계산을 해보세요. 선생님은 궁금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봤어요. 해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뭔 소리냐면 얘를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이에요. 이땐 적분상수 안 쓴다 그랬어요. 써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를 A에서부터 B까지다 라고 하면 여기다 B 집어넣은 거에서 여기다가 A 집어넣은 걸 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 네. 좋아요. 네. 요게 그 기본 정리예요. 기본 정리인데. 자, 정적분의 계산을 하는 거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아래끝, 윗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보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 dx. 그냥 요걸로 보죠. 자, A에서부터 A까지라고 하면, 밑변에 변화가 있습니까? X축에 변화가 없지? 그럼 밑변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예요. 그죠? 밑변의 길이가 0인데 계산해봐야 당연한 얘기지만 0밖에 안 나와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밑변이 0이야. 그럼 넓이는 없지. 됐습니까? 그 다음 A에서 B까지랑 마이너스 B에서 A까지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라지 f x의 A에서 B까지고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예요. 그 다음 인테그랄 B에서부터 A까지 fx dx라고 하면 B에서부터 A까지니까 윗끝에서 무조건 윗끝이에요. 숫자가 크고 작고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단은 윗끝 A에서 아래끝 B까지 넣은 걸 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A 넣은 거에서 B 넣은 걸 뺀 거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랑 같아집니다. 그 말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윗끝 아래끝이 바뀌면 마이너스만 갖다 붙여주면 돼요. 됐죠? 자, 이때는 사실상 의미를 파악해보면 아까 A에서 출발해서 B를 향해 갈 때는 플러스였어요. 그쵸? 반대로 B에서 A를 향해 가려면 마이너스 N분의 B 마이너스 A를 해야 돼요. 이해돼? X 값의 변화량이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요거는 앞에 부정적분하고 똑같아요. 더하기 빼기는 따로따로 계산이 가능하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A에서부터 B까지 라고 돼 있는 건 A에서 C, C에서 B 이렇게 가능하다. 그러면 자, 이런 생각을 해보자. 그래, 뭐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B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 거래. 그럼 A에서 C까지 해서 C에서 B까지 적분한 거 더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런데 C가 과연
이 밖에 있는 숫자여도 그럴까? 이 밖에여도 마찬가지일까? 보는 거예요.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라고 해보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A에서부터 B까지예요. 맞죠? 그럼 여기서 설정을 하는데 A에서부터 C까지 적분한 게 요만큼입니다. 그리고 B에서부터 C까지 적분한 게 요만큼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순서를 잘 보세요. 어디 갔어? 밑에 있구나. A에서 C까지는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C가 더 큰 숫자니까. 근데 C에서 B까지는 C가 숫자가 더 크잖아. 그럼 보기 편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B에서부터 C까지로 바꾸자 이거야. 그럼 얘가 뭘로 바뀌냐면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dx 윗끝 아래끝을 바꿔요. B에서부터 C까지 fx dx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A에서부터 C까지 적분한 거에서 B에서부터 C까지 적분한 걸 빼래요. 그럼 남는 건 A에서부터 B까지만 남겠지. 아, 그럼 C라는 숫자가 굳이 A하고 B 사이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C라는 숫자가 A보다 작더라도 결국 계산 결과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3에서부터 2까지 fx dx 이렇게 하면 얘는 인테그랄 얘네 둘이 연결이 되잖아. 이렇게 연결이 될 때는 얘 아래끝 얘 윗끝으로 그냥 갖다 쓰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건 계산상에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함이지 이게 뭐 대단한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약간 뭐 몇 초 차이야. 이거 바꿔보면 금방 해요. 됐죠? 이렇게 볼 수 있고 A에서부터 B까지 y dy, t dt 이렇게 된다. 뭔 소린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건 좌변이 주어졌을 때 우변을 구할 수 있냐를 물어보기보다는 우변이 주어졌을 때 좌변을 구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해됩니까? 야, 정신 차려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테그랄 뭐 1에서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더하기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3t 플러스 마이너스 2 dt 이걸 응용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가 t라고 바뀌어 있으면 이걸 전부 다 x로 바꿔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x로 바꿉니다. 1에서 2까지 3x 마이너스 2 dx 아, 여기도 dx 여기도 dx니까 자, 뭐라 그랬냐면 여기 더하기 빼기는 따로도 가능해. 그럼 따로 돼 있는 거 합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 중요한 건 A 아래끝 윗끝이 같을 때만 합쳐집니다.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 잘라서 똑같게 맞춰야 합칠 수 있어요. 자른 부분은 따로 계산해야 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을 합쳐보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없어지고 x제곱 dx 요것만 남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먼저 계산하고 이거 나중에 계산해서 또 계산해서 빼지 말고 이걸로만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일시정지. 땡큐. 네, 이제 또 시작을 해봅시다. 설명이 아직 더 남았어요.
얘부터 볼게요. 이게 아니라 네, 여기를 좀 볼 겁니다. 정적분이 포함된 극한의 계산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미분계수를 정적분의 형태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해놓고 a에서부터 x까지 ft dt. 자, 보면 여기는 x고 여기는 t지. 얘가 같으면 될까? 같으면 안 돼요. 우린 그걸 안 배웠습니다. 알겠죠? 여기 문자가 같으면 문제가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됐지? 자, 요거를 잘 보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함수값이에요. 함수값은 그냥 상수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얘를 미분을 해볼 거예요. 얘를 미분하면 결국엔 얘를 미분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상수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돼서 없어지겠지. 남는 건 누구야? 얘만 가지고 미분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스몰 fx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이 과정을 보여주는 이유는 외우라고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인테그랄 x에서 x 플러스 a까지 ft dt 이렇게 돼 있으면 라지 f x 플러스 a 마이너스 라지 fx 이걸 미분을 하면 인테그랄 x에서 x 플러스 a까지 ft dt 얘 미분하면 원래는 자 단순하게 생각해도 되는데 원래 우리가 이렇게 미분을 하면 요 안에가 단순히 x가 아니잖아. 원래 이걸 가지고 미분을 하면 요 안에 걸 미분해서 밖에 한번 곱해줘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면 f x 플러스 a 스몰 f로 바뀌고 안에 걸 미분하면 1이니까 아무것도 안 써주는 것 뿐이에요. 됐니? 1이라서 아무것도 안 쓰는 것 뿐입니다. 마이너스 얘도 미분하면 스몰 fx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A에서 X까지 X, FT, DT하고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T, FT, DT하고 얘를 각각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얘부터 먼저 좀 볼게요. 얘를 잘 보면 TFT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를 GT라고 바꿔요. 그러면 라지 G X 마이너스 라지 G A 이렇게 될 거고 이걸 다시 미분을 하면 이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T, FT, DT 요걸 미분하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요게 스몰 GT라 그랬고 걔를 적분한 게 요거잖아. 얘를 다시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겠지. 스몰이 나와요. 라지를 미분하면 스몰이 나오기 때문에 GX 이렇게 나와서 얘가 X, FX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까지 이해돼요? 자, 위에 거는 조금 달라요. 내가 이거를 dx분의 d 이렇게 미분을 할 건데 자, 적분 변수가 t야.
그럼 그 외의 문자는 상수라고 취급을 하세요. 알겠죠?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t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수 취급을 해줘도 돼요. 만약에 fx, y는 fx라고 써놓고 여기에 y, fx 이렇게 써 있으면 y는 x에 대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해야 돼요.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는 x하고 t가 서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수 취급을 하면 상수는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죠? 밖으로 빼보면 dx분의 d 해놓고 x의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 t d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문자가 달라야 된다는 건 여기 있는 dt의 t하고 요 x하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있는 숫자는 상관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문자는 같은 게 있든 뭐든 간에 얘랑 다르면 상수 취급이니까 밖으로 빼서 이렇게 나타냈다. 이해됐죠? 그럼 얘를 적분을 해서 만들어 보자. 그럼 dx분의 d 해놓고 x 곱하기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a 요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됐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전개를 할 거야. 아, 자리가 모자르네. 미안. 얘 좀 지울게요. 이걸 전개를 해서 볼게요. dx분의 d 해놓고 x 라지 fx 마이너스 x 곱하기 라지 f a 요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곱의 미분이지? 곱의 미분 할 줄 알죠? 저걸 곱의 미분을 쓰면 한 번 더 해야 되구나.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의 뒤에 거 미분. 알고? 요렇게 되는 거고, 얘는 미분하면 FA라는 건 상수라고 했잖아. 그치? 상수 곱하기 X예요. 그냥 개수에 불과한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라지 FA만 요렇게 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런데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는 따로 우리가 또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꿔 쓰냐? 먼저 얘를 갖다 써주고 더하기 얘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x dx 요렇게 바뀌어요. 이해됩니까? 이거 원래 둘 다 놓고 봐야 되는데 얘를 미분하는 거랑 앞에가 t일 때 미분하는 거는 달라요. 앞에가 t면 그대로 빠져나오지만 앞에가 x면 요렇게 둘로 나눠져서 빠져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돼요? 잘 이해 안 돼요? 요렇게 연산하는 방식을 좀 어느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적분을 했으면 라지로 바뀌고 얘를 미분하면 다시 스몰로 바뀌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가 곱의 미분인지 아닌지 요것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분 변수나 이런 애들, 이 변수들 확인을 잘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이제 잘못되면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고개를 들고. 네. 졸려요. 그지? 공부를 하다 보면 졸립니다. 압니다. 아는데 참아야지. 하다못해 일어나려고 의지라도 보여야지. 그냥 팍 엎어져 자면 앞에 있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는 않고요. 본인한테도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에 임하세요. 자, 그럼 이제 미분계수라고 우리가 했던 애들을 적분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냥. 미분계수라고 표시한 애들은 어떤 식의 형태가 나오냐? x가 a로 갈 때 x-a분의 1 해놓고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 t, dt 이렇게 바꿔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가 x-a고 분자가 얘예요. 라지 fx에서 라지 fa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냐면 라지 f 프라임 a가 되는 거고 얘를 계산하면 스몰 fa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분계수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쟤를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앞에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눈에 보여요. 그거를 갖고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그 밑에 것도 똑같아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인테그랄 x에서 a 플러스 h까지 a에서 a 플러스 h까지 ft dt 요거 계산하면 얘도 마찬가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스몰 h 라지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 a 얘가 미분계수잖아. a에 대한 라지 f의 미분계수. 그래서 라지 f 프라임 a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적당히 표현을 바꿔주면 이렇게 되더라.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함수와 기함수를 볼 거예요. 우함수, 기함수는 잘 알고 있어요? 우함수가 뭘 뜻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우함수라고 하면 y축 대칭 함수를 우함수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y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생기면 그걸 우리가 우함수라고 불러요. 됐니? 그럼 우함수의 적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기본적으로 얘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좌표가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죠? 자, 이쪽에를 마이너스 a 여기를 a라고 하자. 그러면 요 넓이랑 이 넓이랑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t, dt 이렇게 만들면 2배로 구합니다. 0에서부터 a까지 ft 이렇게 생긴 애를 구해요. 됐니? 별거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차피 미적분 안 하죠. 2차 함수, 4차 함수, 상수함수 등등 짝수, 차수의 함수가 이에 해당돼요. 자, 항이, 모든 항이 짝수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모든 항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 주로 우함수라고 하면 fx는 f-x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우함수라는 뜻이에요. 얘가 굳이 차수가 나와 있는 다항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얘는 우함수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함수예요. 기함수라고 하면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Y축 대칭도 있고 원점 대칭도 있는데 X축 대칭은 왜 없을까요? 맞아,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X축 대칭인 애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함수가 아닙니다. X값 하나에 대응하는 Y값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함수가 아니면 적분이 안 돼요. 그냥 넓이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애는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얼핏 보면 둘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가면 밖으로 나오는 애,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없어지는 애,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돼요. 밖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럼 얘도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인 게 x세제곱을 많이 써요. x세제곱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그냥 넓이로만 봤을 땐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는 어때요? 같아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지, 함수값을 높이 대신에 쓰기 때문에 x축 밑을 적분하면, x축 밑에 있는 애를 적분하면 음수가 나옵니다. 얘는 음수란 얘기잖아. 음수고 절대값은 얘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0이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t dt 이렇게 되면 얘는 0이 돼요. 그냥 계산이 편하지. 그래서 얘는 상수 아니고 이제 1차 2차, 아이고 3차 5차 등등 홀수 차수인 항들은 싹 다 지우면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dx다 라고 하면 더하기 빼기는 다 따로따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예요. 맞습니까?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기 때문에 기함수는 싹 지우고 우함수만 2배를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계산상에 도움이 조금 될 겁니다. 하다 보면. 네. 우함수와 기함수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더 알아볼 텐데,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를 하면 생각해봐. 짝수 차수랑 짝수 차수를 곱하면 짝수가 나와요? 홀수가 나와요? 짝수가 나오겠지.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예요. 됐어요?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예요. 짝수 차수랑 홀수 차수를 곱하면 홀수가 나옵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함수가 다항함수가 아니더라도 이게 우함수다라는 증거가 있고 조건이 주어져 있고 이게 기함수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둘을 곱하면
기함수다라는 걸 미리 알고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함수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보세요. 우함수는 짝수, 그 다음에 기함수는 홀수. 그래서 짝수, 홀수, 짝수면 짝수. 짝수 곱하기 홀수는 미안. 짝수 더하기 홀수겠지. 지수에 있으니까 차수니까 짝수랑 홀수랑 더하면 홀수. 이렇게 연습 몇 번 하면 잊어버리진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 문제는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어. 내 요점이 A라는 애가 있고 여기 B라는 애가 있고 C라는 애가 있어요. 됐습니까? 점심시간이 다가오긴 했구나. 음식 냄새 엄청 올라오네. 자, B에서부터 C까지. 이게 얘가 이 함수 여기다가 조건을 겁니다. 어떤 조건을 주냐면 A 플러스 X하고 A 마이너스 X하고 요렇게 주고 같다가 아니시. 요렇게 만듭니다. 뭔 뜻인지 알겠어요? A 기준으로 그냥 대칭이다. 자, 뭔 소리냐면 잘 보세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A라는 점에서 X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의 함수값과 A라는 점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반대야 라는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뭘 떠올리면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기함수라고 설명하면서 F에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FX하고 똑같다 그랬지? 이 앞에다가 더하기 0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F의 0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의 0 플러스 X 이렇게 보시면 돼요. 0을 기준으로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것과 왼쪽으로 간 애는 부호만 반대야 라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문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지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보고 얘가 이런 말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반은 간 거예요. 아, 그럼 얘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겼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B에서부터 C까지 ft dt가 0이다 라는 얘기는 C-A랑 A-B랑 어떻다? 똑같다. 이해됩니까? 중간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중간 과정은 인테그랄 B에서부터 A까지 ft dt 더하기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ft dt 요걸 본 건데 B에서부터 A까지 적분한에는 양수 A에서부터 C까지 적분한에는 음수 이렇게 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거를 여기다가 식을 적용을 하면 결국은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똑같아진다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실제로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우함수, 기함수를 배우는 건 저런 애들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달리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우함수처럼 생긴 애가 또 있어요. 우함수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우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있을 때 2차 함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 2차 함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얘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축이라고 하죠. 이 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A라고 하면 얘는 이런 식의 표현으로 어떻게 나타내냐? A 플러스 X하고 A 마이너스 X하고 그냥 같다. 부호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나서 이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이 간격이 같다면 한쪽만 구해서 2배 이런 식의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네. 좋아요. 우함수, 기함수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원점을 기준으로 Y축을 대칭으로 Y축을 기준으로 배우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응용해야 되고 활용해야 되는 건 그냥 한 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걔네를 갖고 어떤 계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주기함수가 뭐야? 뭐지? 이게 뭐야? 에이씨. 주기함수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주기함수가 뭐 있어요? 삼각함수가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삼각함수의 적분을 안 배웁니다. 그쵸? 삼각함수를 적분하란 말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항함수도 뭣도 아니야. 그냥 주기적인 함수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식을 볼 게 아니에요.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내가 확대를 하긴 했지만 저 식을 갖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세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여기가 2, 4, 6 이렇게 간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인테그랄 뭐 0에서부터 6까지 ft, dt는 인테그랄 뭐 6에서부터 간다 치면 몇 번 나와야 돼? 3번 나와야 되니까 8, 6에서부터 8, 10, 12 이렇게 12까지 가야 돼. 근데 얘는 한 주기가 2이기 때문에 3개, 주기가 지금 3번 돌아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3번 동안 0에서 2까지 한 번만 계산해주면 되더라. 이해됩니까? 저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기함수를 대략적으로라도 표현해놓고 x좌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고 내가 주기가 몇 번 들어가는지 계산하고 이런 것들만 잘 보면 걔는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거 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거의 적용 못해요. 문제에서 나오면. 네. 그래서 주기함수에 대한 적분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판단해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됐죠? 네. 여기 아까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볼게요.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가 있는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적분을 계산하면 상수가 나와요. 아래 끝, 위 끝이 상수일 경우에는 아래 끝, 위 끝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일 경우에는 무조건 상수가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상수라는 애는 그냥 A든 K든 치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뒤에 어떤 숫자가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요딴 식으로 나와 있으면 얘를 잠깐 K라고 놓고 다시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건 이거예요. fx가 gx 플러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t dt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k라고 치환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fx는 gx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양변을 적분을 해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 플러스 k 요렇게 하면 좌변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앞에서 k로 바꿨잖아. 좌변이 이번엔 k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얘가 k가 되고 남은 건 갖다 쓰면서 계산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x에 관한 식들이 막 x랜다. 미안. 적분을 해보면 gb 마이너스 ga 플러스 k 곱하기 b 마이너스 a 이런 식이 나오겠지. 적분을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너무 빨리 했나? 상수항은 적분하면 뒤에 x가 붙잖아요. 그치? kx 해놓고 요거를 적분하면 kx에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b 집어넣은 거에서 a 집어넣은 걸 빼면 이렇게 나온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k에 관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찾아라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기는 하네요. 네.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아마 오늘 배운 내용의 모든 걸 풀어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기 문제에서도 그렇고. 자, 어디를 보냐면 126페이지 1번.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여기 있는 문자하고 이 문자하고 다르면 그냥 얘는 상수 취급받는다 그랬지? 그치? 근데 얘는 오타예요. 저희가 저 x를 t로 바꾸든가 저 t를 x로 바꾸든가 둘 중 하나 하셔야 돼요. 순절 t니까 x로 바꾸지 않잖아요. 뭐 상관없어요. 좌변이나 우변이나 어차피 네. 이렇게 돼 있대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a까지 적분한 한 거랑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적분한 거랑 값이 똑같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걔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보이냐 없어 보이냐? 만약에 저 마이너스 2가 축이라도 됐다면 뭐라도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축이 어디예요? 3분의 8 나오지? 마이너스 2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치? 그럼 그냥 대입해서 찾아보란 소리예요. 결국은. 계산해봐라 이 소리예요. 제일 앞에는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a까지 3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20 dx 적분하자. x 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20x 해놓고 마이너스 2에서 a까지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a 집어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걸 뺄 거야.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20a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아니지 32 그 다음에 플러스 40 얼마 나와요?
0이 나오네요, 0. 그죠?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와요. 네. 그래, 0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fx. x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 나온다고? 0 나온다고 아까 봤잖아. 그치?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 나와요. 0에서 0 빼니까 얼마야? 그냥 0이에요. 됐습니까? 얘가 얼마라고? 0이 되는 거. 그럼 단순하게 A가 0이면 돼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양수 A라고 했습니다. 양수에는 0이 포함되지 않아요. 되니? 양수에는 0이 포함되지 않고 A로 묶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0 12에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수 A는 10 나온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어요? 네. 다음 페이지 1번도 한번 봅시다. 요거는 적당히 바꿔서 계산을 좀 수월하게 해볼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래 끝이 더 크면 계산하기가 헷갈리거나 실수하기 좋아요. 됐죠? 헷갈리거나 실수하기 좋기 때문에 바꿉니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얘 앞에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2x 플러스 1 d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둘이 구간이 똑같아요. 구간이 똑같으니까 합쳐서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3x제곱에 2x를 여기다가 더하면 1차항 사라지고 상수항은 4 이렇게 된다.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4x 0에서 2까지 0 넣으면 0 나오니까 필요 없어. 뭐만 넣으면 돼? 2만 넣으면 돼. 8 더하기 8 해서 16 이렇게 돼요. 15. 네 문제? 네 문제? 할 수 있을까? 자, 그 다음 130페이지. fx, gx 이렇게 돼 있어요. fx는 무슨 함수? 아까 이렇게 표시된 거 뭐라 그랬어? 기함수.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밖으로 나오면 기함수예요. 마이너스가 그냥 사라지면 무슨 함수? 우함수.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요 f는 미안. h는 지금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래잖아. 맞아요?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를 하면 무슨 함수? 기함수라고 했었지. 그러면 결국엔 h는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잘 보세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x h 프라임 x 더하기 5h 프라임 x dx. 자, 여기서도 이제 하나가 더 나오네요. 미분을 했다? 기함수를 미분하면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h라는 애도 홀수 차수만 있는 애들이에요. 맞습니까? 걔를 미분하면 차수가 다 하나씩 떨어지지. 떨어지면서 다 차수가 뭘로 바뀌어요? 짝수로 바뀌어요. 그지? 짝수로 바뀌었으니까 미분을 하게 되면 우함수가 돼서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얘가 우함수가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자. 얘는 x가 곱해져 있네.
x가 곱해지면 x 곱하기 h 프라임은 기함수가 다시 되겠지? x가 기함수라서 그래요. 이해됩니까? 차수가 하나씩 더 추가가 된 거 아니야. 생각해봐. 홀수 차수야. 미분했어. 짝수 차수로 바뀌었지? 짝수 차수인 애들인데 x를 하나 더 곱했어. 그럼 차수가 하나씩 더 붙으면서 어떻게 돼요? 홀수 차수로 다 바뀌어요. 그럼 얘는 기함수. 얘는 여전히 뭐야? 우함수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얘는 사라져요. 0이 되니까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서. 남는 건 요거야. 5 곱하기 h 프라임 x인데 5는 앞으로 뺄 거고 적분을 해보니까 h, x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왜? h 프라임 x는 h를 미분한 거잖아. 그러면 h는 h 프라임을 적분한 애가 되겠지. 다시 얘는 얘는 이걸 미분한 거야. 그럼 반대로 얘를 적분하면 h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돼 있고, 자 얘를 앞에 이걸 할 거가 아니라 한 번 더 나가야지. 2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5h 프라임 x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 그럼 앞에가 5가 앞으로 나오니까 10이 되는 거고 0에서 3까지가 되는 거고 10 곱하기 h3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h0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h0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없앴네. 얘가 기함수잖아. 기함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원점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0일 땐 무조건 0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얘가 0이야. 그럼 얘는 0이니까 없어져요. 그래서 계산하면 10 곱하기 h3이 나오는 거고 그 값이 얼마라고? 10이라. 그래서 h3은 1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어요? 헷갈려요? 처음엔 좀 헷갈려요. 이거 많이 해봐야 돼요. 아디다스 그만 좀 자라. 몇 번째 수업을 하는데 매번 자고 있니?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조퇴를 하든 병원을 가든 나가세요. 어지간하면 참겠는데 너무하잖아. 자, 131페이지 1번. 자,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좀 더 확대하자.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는 3이래. 그럼 fx가 몇 차식인지 알아요, 몰라요? 저것만 가지고 알 수가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3차 또는 2차가 돼야 돼요. 선생님 말 이해돼요? 왜 그러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넣었는데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는 애들은 홀수 차수들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3차 이상 4차가 돼버리면 마이너스가 사라지면서 2배가 되겠지. 그럼 4차가 남아있어야 되지. 근데 차수가 다르면 안 되잖아. 4차보단 낫다는 얘기예요. 3차일 경우에는 x세제곱, x세제곱 있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넣으면 더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3차가 돼도 돼. 또 하나 2차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2차, 2차면 마이너스를 넣어봐야 어차피 앞에 나오는 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더하면 2배가 되는 것 뿐이에요.
이해돼요? 3차이거나 혹은 2차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fx를 그냥 3차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씁니다. bx 플러스 c. 2차항의 개수만 알아요. 2차항의 개수. 얘가 2배가 돼서 나왔을 때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2분의 3이 된 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기에서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f-x를 한번 넣어보면 금방 알아요. 마이너스 a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위에서 아래 걸 더하면 홀수 차수는 사라지고 짝수 차수가 남는데 각각이 다 2배가 됩니다. 그 2배가 된 다음에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니까 차수 비교해서 최고차항 앞에 개수를 보니까 3이 됐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은 똑같은 애니까 같은 값을 가져야지. 그래서 반으로 딱 자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고 나서 F0은 마이너스 1이래. X에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럼 C가 뭐란 소리야? C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쟤를 다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fx dx 그다음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a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 요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홀수 차수는 다 기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계산을 하면 무조건 0이 나와요. 얘네는 0이 나올 거야. 됐지? 그리고 남는 건 누구야? 얘하고 얘만 남아요. 그럼 이제 우함수만 남았으니까 2배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2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1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네. 2배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0에서 3까지 3 집어넣으면 2분의 9 마이너스 3 2분의 3 나오나? 그럼 얼마 나와요? 3 나오나? 뭐라? 아이고 27이구나 미안 27 2분의 27 마이너스 3 2분의 21 맞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21 나온다. 이렇게 돼야지. 됐죠? 그 다음에 뭐야? 자, 문제 뒤에 한 2문제를 더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아까 선생님 알려준 대로 미분계수 요거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정적분의 활용하면서 문제 같이